대리인인데요. 대리인 하자를 보면 의사 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이라고 되어 있죠. 항상 의사 흠결은 107, 108, 109 이것을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의사의 흠결이라고 하고요. 사기 강박을 말한다 110조 하자 있는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때 그 사실의 유무는 누구를 기준으로요?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항상 봐봐요. 다른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면 의사 흠결 사기 강박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고 어느 사정을 알았냐 알지 못했냐 하는 것은 본인을 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을 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란 말이 있죠. 항상 이 말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본인의 지시가 있을 때 본인은 자기가 한 사정,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가 뭐죠? 대리인이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누구를 표준한다는 거예요? 본인을 표준. 그러니까 본인을 표준을 하려면 반드시 본인의 지시란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시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요. 대리인한테 야 전화해가지고 계속 얘기하죠. 지금 그쪽에서 얼마에 판대? 10,000원에 판대. 야 그럼 1,000원 깎아달라 해봐. 그럼 1,000원 깎아달라고 하는데요. 물어보고 이쪽도 안 된다 가죠? 안 된다 하는데요. 그럼 500만 깎아달라고 해봐. 또 500원 또 깎아달라는데요. 이렇게 계속 하나하나를 다 지시하면 실제로 이 사람은 말만 대리인이 실제로는 꼭두가 시참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인의 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 대리인이 말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누가 말을 잘못한 거죠? 본인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요 1항이잖아요. 의사의 흠결, 그 다음에 사기 강박, 그래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을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누구를 표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리인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요. 대리인은 이렇게 됐죠. 본인과 동일시되므로 대리 효과는 본인에게 기소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을 했잖아요. 그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을 할 때는 뭐가 되냐면 제3자 즉 피용자가 사기나 강박을 하면은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대리인은 본인과의 관계에서 제3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바로 그냥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리인이 상대방 사기를 치거나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치죠. 그러면 취소를 하거나 취소를 당해야 되죠. 그 다음에 취소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고 계약을 해지하면 손해배상 뭐죠?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하잖아요. 그 모든 것은 다 누구한테 간다?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취소를 당하거나 본인이 취소를 하거나 본인이 취소를 당하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고 본인이 취소를 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모든 것은 다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문제는 뭐냐? 여기서 계약 체결의 당사자는 누구죠? 우리 대리에서 대리인과 상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인이나 상대방이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뭐를 한다? 사기나 강박을 당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계약을 체결해야 돼. 그래서 대리인이나 상대방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기나 강박을 당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돼.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사기를 당했다. 본인이. 그런데 본인은 사기를 당해도 본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기를 당해도 그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취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취소를 하잖아요. 취소한다고 하는 것은 법률 행위를 취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법률 행위는 대부분 뭐가 있죠? 단독 행위나 계약이죠. 보통은 다 계약이죠. 그러니까 단독 행위나 계약을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사기를 당했어도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럼 본인은 법률 행위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취소를 못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한번 볼까요? 여기서요. 대리인에게 하자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냐 계약의 당사자 중에 한 사람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103조 이중매매죠. 본인은 멀쩡한데요.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어요. 그러면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 아무 말이 없으면 무조건 대리인이에요. 그럼 본인이란 말이 나오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돼요? 본인의 지시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이 없으면 무조건 뭐예요?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본인의 지시란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무조건 대리인을 기준으로.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죠? 그러면 무효. 그 다음에요. 104조죠. 공부하고 누구? 본인.
경솔과 무공행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108조요. 본인은 멀쩡한데 상대방이요 통정을 했어요. 대리인이 통정. 그럼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무효. 그 다음에 109조 차고죠. 본인은 A 토지를 사오라고 전부죠 대리권을 줬어요. 그런데 대리인이 자기가 평소에 받은 B 토지를 산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A가요 본인이 A 토지를 사오라고 했어도 대리인은 자기가 평소에 받았던 B 토지를 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고 싶은 토지를 가지고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고 싶은 토지를 자기가 샀죠.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불일치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알겠죠? 그러니까 착오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준으로 하니까?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착오가 아니다 이렇게. 자 이제요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 이러면 그 박스에 보면 그림 노트 맨 오른쪽에 있죠? 누가 누구한테 사기를 쳤느냐 이렇게요. 자 보시면 본인이 이렇게 했는데요. 대리인하고 있는데요.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쳤어. 대리인이 상대방을. 그러면 대리인 상대방을 사기 쳤으면 누군가는 취소를 당해야 되죠. 대리인이 취소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당한다? 본인이. 대리인은 본인과의 관계에서 제3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본인하고 동일시되니까요. 이때 상대방은 누구한테요? 본인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우리가 제3자가 사기를 쳤을 때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죠. 그런데 대리의 경우는 본인과 대리인은 동일하기 때문에요. 대리인이 사기를 치면은 상대방은 본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즉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상대방이 대리인을 기망했죠. 그러면 상대방이 대리인을 기망하면 어떻게 돼요? 이때 상대방이 대리인을 기망하면은 상대방이 대리인을 기망했죠. 그러면 대리인은 사기를 당했죠. 그러니까 취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권받아야 돼. 알겠죠? 그리고 누가 취소한다? 본인은요 본인이 상대방 상대로 취소권 행사하는 거예요. 본인이. 알겠죠? 누가 사기를 당했죠? 대리인이. 누가 취소권을 행사한다? 본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모든 대리 효과는 누구에게 귀속한다? 본인에게 귀속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사기를 당해도 본인이 취소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보면요 본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쳤죠. 여기서 이제 대리인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대리인이 사기를 친 것이 아니고 여기 봐봐요. 여기 보시면 본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쳤다 이 말이죠. 그럼 상대방은 본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이 사람 사기 당했죠. 대리인과 계약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이 상대방은 본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대리인과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냐면 기망을 당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취소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은 대리인한테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고 대리인의 본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그 본인의 대리인과 계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본인한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은 본인에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시험에만 나온 거예요. 다른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이건요 우리 시험에만요. 본인이 있고 이렇게 대리인이 있고 또 누가 있죠? 상대방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번에는 상대방이요 본인을 사기를 친 거예요. 상대방이. 알겠죠?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쳤는데 본인은 사기를 당했죠. 사기를 당했는데 실제 계약은 누가 한다? 상대방과 대리인이 하잖아요. 상대방과 대리인이 하잖아요.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 안 당했다? 당했죠. 그러면 대리인은 사기 당했어 안 당했어? 안 당했죠. 사기를 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기망을 당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요 지금 대리인이나 상대방은 사기를 당한 사람이 없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본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기망을 당했더라도 취소권자가 아니다. 왜? 계약을 체결했어 안 했어? 안 했고. 취소는 누가 한다? 취소는 법률행위를 취소해. 법률행위를 취소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취소한다 이렇게. 됐나요 지금요? 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뭘 보냐면 이제 복대리 한번 봐요. 그래서 여러분 복대리는 여러분요 죄송한데 그 문제 하나 있죠? 43페이지 맨 밑에 43페이지 맨 밑에 문제 하나 있나요? 26번 있어요? 자 그거 보죠. 갑의 대리인 을은 갑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했다. 틀린 것은 그랬죠. 1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무슨 말이죠?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뭐가 포함된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뭐 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 맞죠? 근데 이걸 수령해서 자기 자신이 사용해버리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대리권 남용이다. 대리권 남용이 있으면 누가 책임을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아시겠죠? 2번 의리, 대리인이죠. 상대방의 기망, 상대방한테 기망을 당했죠. 이 말은 의리, 대리, 상대방을 기망을 했다는 게 아니고 의리, 병으로부터 기망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취소를 해야 돼요? 본인이 취소를 해야 돼. 누가 취소한다? 갑은 취소할 수 있다. 만약에 대리인은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대리인은요, 써봐. 대리인은 취소권에 관한 수권을 받아. 취소권에 관한 수권, 권한을 수여받아 이 말이죠. 취소권에 관한 수권을 받아 취소 가능해. 왜냐하면 취소권은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 대리가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3번은요. 의리, 매매계약서에 갑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렇게 돼 있나요? 자, 의리요. 매매계약서에 갑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다음에 갑의 인장을 날인한 때에도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보면 의리 매매계약서에 갑의 이름을 기재하고 갑의 인장을 날인 출고에 갑의 이름, 갑의 인장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서명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대리다? 서명대리, 서명대리, 이렇게 서명대리다 이렇게. 자, 이런 경우도요. 유효한 대리인이 줄 것이고 유효한 대리인가 될 수 있죠. 4번 의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줄과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러면 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를 뭐라고 하죠? 현명이라고 하죠. 본인을 위한 것. 그런데 현명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현명을 하지 않으면 누구 것을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 뭐 한다? 본다. 줄과 자기를 위한 것을 본다. 이때 자기는 누구죠? 이것은 남편 이름 쓰면 안 돼. 이때 자기는 누굴 얘기해? 대리인. 본다 동그라미하고 본다를 뭐라고 한다? 추정한다 그러면 안 돼. 추정한다. 우리 시험에는 뭐라고 한다? 추정한다 그래서 틀은 거 나왔다고. 본다 그래야지 추정한다 그러면 안 돼. 아시겠죠? 자, 5번은요. 만일 의리 미성년자다. 자, 미성년자인 경우 갑은 의리 제한 능력자인 이유로 매매계약 줄고 매매계약을 뭐라고 한다? 대리행위라고 하죠. 매매계약은 법률행위죠. 대리인이 계약을 법률행위로 했으니까 대리행위죠. 이러면 대리인은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다. 자, 밑에다 또 써요. 뭐는 취소할 수 있죠? 위임계약. 위임계약 이퀄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얘기하죠. 위임계약 이퀄 원인된 법률관계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아시겠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그 다음 장 한번 봐봐요. 이런 그 다음 장 보면 이제 복대리라고 하는 게 나오죠. 44쪽에 나와요? 나와? 오케이. 자, 지금부터 복대리 한번 보시죠. 복대리는 내용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복대리는 우리가 이제 그 모의고사를 했는데 자주 나오지만 실제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보통 한 3년에 한 터울러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복대리죠. 복대리는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인데요. 본인이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하죠. 우리가 보통 대리권은 법정 대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은 임의 대리를 얘기하죠. 여러분 임의 대리라는 것은 위임장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위임장을 줬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내가 여기 이분한테 위임장을 줘가지고 내 대리인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가장 신뢰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가 대리인은 자기 복무 원칙이에요. 그 위임의 원칙이에요. 위임은 내가 위임을 받은 사람이 수임인이 자기가 직접 일을 해야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A를 신뢰할 수 있지만 B는 신뢰를 못하니까 A한테 대리권을 줬을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대리인이죠. 대리인이고 병이죠. 상대방이죠. 그래서 이 대리인이 정이라는 사람한테 이걸 복대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리인이 직접 상대방과 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직접 하지 않고 복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때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뭘 한다? 선임하죠. 그래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기 복대리를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그래서 복대리를요. 본인의 대리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밌는 말은 이 두 마디를 항상 섞는단 말이에요. 여기요. 여기를 본인의 대리인이란 말을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왜요? 지금 복대리는 대리인 다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 사람 봐봐요. 이 을은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러니까요. 이 정은요. 대리인의 대리인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틀렸죠?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그런데 우리가
수권행위는 누가 하죠? 수권은 본인이 하잖아요. 우리가 수권행위는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원래 권한을 소유하는 것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 수권행위 하자도 누구를 표준으로 결정을 한다?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본인이 을한테 대리권을 소유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대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냐? 대리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항상 바꾼단 말이죠.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되는 누구다?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알겠죠? 이 말이 가장 중요하니까 속지 말라고. 두 번째, 이 대리인의 이름이란 말을 뭐라 한다? 이걸 복임행위라고 그래. 이건 뭐가 다른다? 대리행위하고 달라. 그래서 우리 시험에 밑도 끝도 없이 뭐라고 나왔다?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야. 그런데요, 공중에서 모든 기출문제 해설을 보면 뭐 나름대로 선생님들이요, 나름대로요, 막 여기를 어떻게 하든지 뭐를 해야 돼요? 해설하긴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써놨어. 쓸데없는 소리예요. 보면 뭐냐면 복임행위라는 것은 대리인의 이름으로. 그럼 대리인은 우리가 어떻게 하죠? 본인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리행위 했었잖아요.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것을 대리행위거든요. 이 대리행위는 현명이죠.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본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복대리를 선임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그걸 복임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임행위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선임이죠. 선임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이 선임한다. 법률의 규정이다. 법정 대리. 알겠죠? 그 다음에 본인이 선임한다. 본인이 임의 대리죠. 법률행위. 여기는 누가 선임했다?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했죠. 그럼 대리인이 선임했다, 이 말이죠. 그럼 대리인은 법원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대리인은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임의 대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일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 있죠. 이런 법정 대리는 법원이 아니에요. 친권자가 법정 대리잖아요. 후견인이 법정 대리잖아요. 친권자 아버지 어머니가 법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 선임한 복대리,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는 법정 대리다, 임의 대리다? 임의 대리다, 이 말이죠. 우리가 법정 대리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다 법정 대리인이라니까요. 내가 법원이 아니잖아요. 법정 대리는 그냥 대리인일 뿐이죠. 사람일 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개인이죠. 그래서 개인이 선임하면 뭐가 된다? 임의 대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어?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는 법정 대리다. OX, X 속기 딱 좋단 말이죠. 법정 대리인이 선임하든 임의 대리인이 선임하든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잘 봐봐.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네. 그럼 본인의 대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대리인하고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봐봐요. 이 대리인도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복대리도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복대리도 대리인하고 똑같이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복대리도 대리인하고 동일하게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럼 권리는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권리 보수청구권이요. 보수청구권 권리죠. 의무요. 의무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뭔가를 취득하죠. 대리인이 취득하면 그 대리인은 본인한테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죠. 그래서 취득한 물건의 취득물 인도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인도 또는 반환 의무가 있죠. 취득한 물건의 인도 의무, 반환 의무. 아무튼 의무가 있고 청구권은 권리니까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물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런 것도 있어요. 밑에 내용이 보면. 그래서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이 말이고요. 자, 현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현명을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현명을 해야 돼? 여기 봐봐. 누구의 대리인이요?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럼 현명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갑의 복대리정이다, 복대리인정이다 그래야지. 나는 갑의 을의 대리인의 복대리인정이다 그러면 안 돼. 을의 대리인, 을 쓰면 안 돼. 누구의 대리인이니까?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래서 본인의 이름만 쓰면 된다. 본인의 대리인의 이름을 현명하면 안 된다. 을의 대리인, 을의 대리인, 뭐죠? 갑의 대리인, 을의 복대리인정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갑의 대리인, 을의 복대리인정이다. 복대리인정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겠죠? 이 을을 쓰면 안 된다고. 알겠죠?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갑의 복대리정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현명을 하지 않죠. 복대리는 반드시 뭐라고 해야 돼요?
갑의 복대리 정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명을 하지 않으면 누구의 행위로 본다? 복대리가 현명을 안 했어. 우리가 대리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으면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 보죠. 복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으면 누구의 행위로 본다? 복대리인의 행위로 보는 거야.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그러면 큰일 나. 복대리인, 즉 복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복대리인 행위로 본다 이렇게 됐나요 지금요?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그러면 안 된다고. 왜요? 복대리도 누구의 대리인이니까?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복대리는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는데요, 을이 갖는 대리인이 다시 다른 사람을 또 선임하는 거죠. 그걸 복대리라고 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대리인의 이름으로.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의 이름이란 말은 뭐라 한다? 복임행위다. 복임행위는 뭐가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니다.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이 선임하든 임의 대리인이 선임하든 그것은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왜? 법정 대리가 되려면 법원이 선임하든지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대리인의 이름으로,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된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현명을 할 때 누구의 이름을 쓸 필요가 없다? 대리인의 이름을 쓸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복대리도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대리인과 둘 다 동일하게 권리와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뭘 한 가지 알아야 되냐면 이것을 하나 알아야 돼. 그럼 여기 이제 보시면 여러분 이름이란 말이 있네. 이름. 여기도 이름이 있고 여기도 이름이 있네. 여기는 본인이 있고 여기는 대리인이네. 항상 이름은 뭐라고 그랬죠? 이름은 뭐다? 이름을 건 것을 뭐라고 그래? 책임이라. 책임. 여기요,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이 하죠. 그러니까 대리인의 대리인은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 본인이 지는 것이고, 여기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했죠. 그러니까 복대리가 잘못하면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 대리인이 책임진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대리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을 본인한테는 누가 진다? 대리인이 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대리인의 이름으로. 이해되셨나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다시, 자 이제 임의 대리를 봐. 임의 대리. 여러분요, 임의 대리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원래는 봐봐요. 임의 대리는 위임장을 주는 거잖아요. 갑이 을을 믿고 줬는데 을이요 자기 멋대로 복대리를 선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원칙은요 복대리를 선임을 못해.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대리인이 본인한테 책임을 지는 것은 누구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복대리 때문에 책임을 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잖아요. 선임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인이 본인한테 책임을 질 일도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언제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이때는 선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때는 어떤 책임을 진다? 선임하고, 자기가 선임했죠? 그 다음에 선임만 하면 안 되죠. 관리 감독을 잘해야죠. 선임하고 감독하는데 과실한 말은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재밌는 게 나와. 자, 임의 대리 지금 봤죠? 자, 지금부터 문제에서 뭐라 하면 이렇게 나와.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없이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OX. 왜 X?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되잖아. 부득이한 사유. 문제 여기서요, 임의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OX? OX? 여러분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임의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선임할 수 없다. OX.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선임할 수 없다. OX. 여러분요,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보면 이게 뭐가 어렵죠? 본인의 승낙이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나 둘 중 하나가 있으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뭐가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뭐가 있으면?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이 말이라니까요. 가능하다. 이게 문제라니까요. 시험에 나올 때 뭐라 나온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는 없다. 그럼 안 되지.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뭐가 있으면?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선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됐어요? 말장난이니까. 이때는 어떤 책임을 진다?
선임하고, 선임이 자기가 선임했으니까 책임져야죠. 관리 감독을 잘해야죠. 그때 잘못이 있을 때, 과실한 말은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져. 그러니까 내가요, 선임도 똑바로 하고 관리 감독도 똑바로 했어. 그럼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런 말이죠. 재밌는 말은 본인이 지명을 해.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이제 병이 있고 여기 이제 을이 있잖아요. 을이 뭐라 하냐? 나 급한 일 있어서 나 정이라는 사람을 복대로 선임하고 싶은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봐. 본인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뭐라 한다? 나 정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A로 해. 이렇게 A가 누군데? 내 사촌 동생이야. 이렇게. 그러면요, 본인이 지명하든 말든 복대리는 언제나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거예요. 본인이 지명하든 말든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을 해. 알았어. 그럼 내가 걔 그럼 복대를 할게. 그래서 전화 띠링 해가지고 야, 너 복대리 하란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복대리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부적임하고 불성실해. 알겠죠? 무슨 부동산 거래를 하러 왔는데 대리가 뭔지, 매도인이 뭔지, 매수인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부적임해. 불성실해. 항상 미팅을 3번 했는데 3번 다 30분 이전에 나타난 적이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불성실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계약은 깨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실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대리는 어떻게 하냐? 빨리 본인한테 통지해야지. 그러면 통지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어딘지 모르겠어.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선임했으니까 자기가 뭐를 해야 돼? 해임을 해야죠. 자기가 선임했으니까. 본인이 지명해도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이 말이죠. 빨리 해임을 해야죠. 알겠죠? 그런데 그것을 게을리한다, 게을리한다, 그것을 태만히한다. 이 태만하는 걸 다른 말로 본다. 해태했다. 해태. 알죠? 해태 타이거즈 말고 해태했다 이 말이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인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원래는 선임하고 감독에 대해서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봐봐. 본인이 지명을 했다는 것은 자기가 직접 사람을, 대리인이 직접 사람을 선별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선임 책임은 있어 없어? 없고. 무슨 책임만 있어? 과실 책임만 있어. 자, 여기 문제. 여러분요, 자, 지금부터 무슨 문제가 나오냐? 똑같은 문제예요. 자, 복대리인 선임 시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선임한 경우, 본인의 지명,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선임된 경우 대리인은 책임이 없다. OX. 왜? 감독 책임이 있잖아요. 본인의 지명이어도 책임을 질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언제요? 게을리했을 때. 게을리했을 때. 자, 그럼요. 다시 문제예요.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 부적임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한 경우라도 책임을 진다. 대리인은 OX. OX. 여러분 봐봐. 여러분요, 오늘 그냥 인생 포기하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알겠죠? 아니, 여러분 눈 없어요? 눈 없어? 그림을 그려놨잖아. 글씨가 다 써놨잖아요. 여기 봐봐.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부적임을 알고 통지했다잖아요. 부적임을 알고 통지하면 책임이 있어 없어? 게을리했을 때 책임이 있다잖아요. 여러분 혹시 게을리했단 말은 안 했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 혼빈정음 잘 몰라요? 알겠죠? 게을리했다, 태만히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강의를 100번 들어도 필요 없고 책을 100번 읽어도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로 어떻게 문제가 구성되는지를 알면서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 읽으면 다른 아무것도 모르고 10번 읽는 효과가 있는데 10번,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열심히 공부하지 마라.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똑바로 하는 것이다. 똑바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 알죠? 내가 어떻게 이 여기는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문제가 구성되고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나머지는 다 시간이 해결해줘. 아직도 270일이 남았잖아요. 그건 시간이 가면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책을 계속 읽으면 아주 열심히 읽었으니까 자기 만족감은 아주 업인데 알죠? 점수는 어떻게 돼요? 다운. 알겠죠? 그래가지고 어때요? 여기서 난 것까지 그냥 터널을 뚫을 태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자, 본인의 지명이죠. 본인이 지명을 했다. 원래 본인이 지명이 있으면 원래 책임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적임이나 불성실 말고 통지한 힘을 게을리했다. 그럴 때 책임을 진다. 그럼 통지를 했다. 그럼 책임지지 않는다. 이게 여기는 중요해. 이게 두 번째, 여기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죠. 둘 중 하나니까 또는이니까 승낙이 있어도 선임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선임할 수 있고 둘 중 하나니까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이다. 여기는
감독을 잘했어.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잘못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만약 본인에게 통지시 대리인 책임이 없다 이 말이죠. 통지했다, 계획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알겠죠? 땀 흘렸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책임지지 아니한다. 자, 법정 대리죠. 자, 법정 대리는 뭐예요? 법정 대리는 자, 원칙은요. 법정 대리는 누구냐 봐봐. 임의 대리하고 법정 대리 차이는 뭐냐면 임의 대리는 신뢰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임의 대리는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요, 누가 옆에서 얘기하죠. 야, 니네 아이폰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던데? 야, 혹시 뭐 좀 관리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남편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 아이폰 그럴 사람 아니야. 왜? 뭐가 있다? 신뢰성이 있다는 거죠. 남은 신뢰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보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부부싸움이 제일 나쁜 건 뭐예요? 나쁜 친구를 옆에 뒀을 때 부부싸움이 일단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왜? 보는 거 보고 자기 기준으로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사는 사람은요, 신뢰감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보면 상대의 말을 듣고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임의 대리하고 법정 대리 차이라고요. 임의 대리는 뭐냐? 나는 너를 믿으니까, 나는 너를 신뢰하니까 내 물건 좀 팔아줘.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정 대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를 낳았어. 낳다 보니까 내가 대리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애 낳고 나서 어떻게 하죠? 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번에 얼마 전에 뉴스 났잖아요. 거기 뭐죠? 그 임신 중지할 약을 팔았는데 약산지 뭐 애들이요. 이 사람이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임이 돼가지고 전화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러니까 애 낳았으면 뭐 변기에 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여기 뉴스 났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법정 대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혈연 단계에 있다 보니까 그냥 대리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사람이 내 가족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은 우리가 재산상 법률행위는 그 자체를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임의 대리는 신뢰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복무 원칙이에요. 자기가 꼭 해야 돼. 그런데 법정 대리는 신뢰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법정 대리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돼 있어.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항상 여기를 바꿔. 여기 그 책임으로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나는 여기를 언제든지 내가 써놓은 거예요. 그 책임으로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 책임으로. 그것은 뭐냐면 법정 대리에서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밑도 끝도 없이 4번. 그래가지고 임의 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OX. 법정 대리라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왜 그렇게 믿음이 약해? 알겠죠? 여러분요, 우리 딸 강의 끝나고 이거 무슨 산이라고 여기? 참마산 가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그러니까 뭐냐? 너가 책임만 진다면 너 언제든지 선임하라 이 말이죠. 그 책임이 어떤 책임이냐? 무과실. 무과실은 뭐예요?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걸 무과실이라고 해요. 이런 내가 잘못한 것만큼 책임은 당이죠. 잘못 없어도 책임을 지는 게 무과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요, 잘못한 것만큼 책임이면 당이잖아요.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니까 과실 책임이 무거워요? 무과실이 무거워요? 책임이 무과실이 훨씬 더 무겁죠. 무과실이. 알겠죠?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부득이한 사유 선임하면 선임 감독이 과실 책임이야. 재밌는 말 봐봐. 여기는 왜 부득이한 사유밖에 없죠? 임의 대리는 본인의 승낙도 있는데 왜 여기는 본인의 승낙이란 말이 없어? 법정 대리는? 법정 대리는 왜 본인의 승낙이 없을까요? 자, 봐봐. 얘가 17살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50살이죠? 아버지가 대신요 법정 대리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원래는 일을 하죠. 보통 다. 그런데 아버지가 만약에 미국에 출장 가면 어떡할 거예요?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이 갑이 몇 살이라고? 17살짜리가 자기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래? 아빠, 전화 걸어가지고 내가 집을 팔아야 되겠으니 내가 허락할 테니까 와서 집 팔고 와. 말이 돼야 안 돼요. 갑이 못하는 것을 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지시한다는 것은 결국 누가 한다는 거예요? 지가 한다는 거잖아요. 갑은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가 직접 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승낙이란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정 대리에서 논리적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에서 뭐밖에 없어요? 부득이한 사유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를 비교해. 둘 중에 어디가 더 무거워요? 책임이 무과실이 무거워요? 과실이 무거워요? 무과실이 무겁다고 0.5초 전에 얘기했죠. 자, 그럼 봐봐. 이제 여기서 문제가 이렇게 나와.
법정 대리에 있어서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책임이 경감된다. 이렇게. OX? 여러분 혹시 경감이란 말 잘 몰라요? 가볍다, 가볍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경감된다. 뭐가 더 가볍다고 그랬어? 뭐가 더 가볍다? 얘가 더 가볍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로 복 대리인을 선임하면 그런 사유 없이 선임했을 때보다는 책임이 더 가볍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하고 싶은데 자식을 위해서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어디 가야 돼? 미국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는 사람한테 책임을 다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선임하고 관리 감독하는데 잘못됐냐. 그래서 미국 갔다 해가지고 한국이 아니라겠어 무조건 그러면 안 되고 전화해서 수시로 확인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관리 감독을 잘했으면 책임이 없고 그마저도 안 했을 때는 책임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로 복 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책임이 경감된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여기요 책임이 경감된다. 알겠죠? 경감 그러니까 경찰서 근무하나 골치 아프죠. 알겠죠? 경감된다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말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요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여러분요 그 강의 노트 45페이지 한번 봐봐. 45페이지 맨 밑에 한번 봐봐. 왼쪽에 맨 밑에 3번 법정 대리인의 복인권이라고 돼 있어요. 법정 대리인의 복인권 여기 돼 있죠. 이 법정 대리라는 것은 언제든지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법정 대리는 뭐라고 됐어? 그 책임으로 줄거봐. 그 책임으로 맨 끝에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이렇게 거기까지 이 말이 그 책임으로 이것은 법정 대리만 나오는 것이라고. 어디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맨 밑에 어디냐면 45페이지 맨 밑에 왼쪽에 3번 법정 대리인의 복인권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 법정 대리는 여기서 법정 대리인이 나오지 않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똑같은 말이죠. 그 책임으로 맨 끝에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돼 있잖아요. 그 말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여기서 이런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위에 임의대리권에 동그라미 2번 전번에 한번 했었죠? 2번 동그라미 2번 아무것도 안 돼 있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2번에 뭐라고 있죠?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이 말이 임의대리라고. 법률 행위. 그래서 우리가 임의대리인의 복인권은 임의대리인은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나온다?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OX. 오하지 마. 흔들어. 좌우로 흔들어줘. 알겠죠? 도리도리 흔들어주라고. 이게 뭐냐면 방금 얘기했잖아요.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무슨 대리예요? 임의대리잖아요. 임의대리는 본인의 성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선임하는 되지 그 책임으로 선임하는 것은 법정대리라고. 그러니까 법정대리는 법률의 규정이란 말이고 법률 행위는 임의대리란 말이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인은 그러면은 임의대리는 이 말이죠.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OX, X 이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오케이. 자 그럼 다시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이게 이제 대리권이에요. 대리권 속에 뭐가 있어요? 복대리가 들어있어. 그럼 봐봐.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했어도 여기만큼 공간이 있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해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복대리를 선임해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 중요해요.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는요 대리권 소멸하면 뭐가 된다? 복대리도 소멸해요. 여기 한번 볼까요? 대리권 속에 지금 복대리가 엄마 뱃속 안에 복대리가 들어있죠. 그럼 엄마가 죽으면 누구도 같이 죽어야 돼. 뱃속에 있는 태아도 같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권 소멸하면 뭐도 소멸한다? 복대리도 소멸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 복대리는요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고요. 넘으면 무권대리가 되고요. 복대리인 자신이 사망하거나 파산하거나 성년 후양 개시 심판을 받으면 복대리권이 뭐가 된다? 소멸해요. 그럼 대리권 소멸 줄거봐. 대리권 소멸. 대리권은 언제 소멸하죠? 본인의 사망, 대리인 사망 써. 그냥 대리인 사망이 났어. 대리인 사망만 써. 파산, 성년 개시하면 너무 기니까. 대리권 소멸은 대리인이 사망한다 이 말이죠.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성년 후경 개시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리권이 소멸하죠. 뭐도 소멸한다? 복 대리권도 소멸한다 이런 뜻이에요. 됐나요 지금요? 자 이제 결론을 보죠. 자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 이 대리인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한다? 복임행위. 복임행위 알겠죠? 자 선임이죠. 선임이니까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이미 대리다.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본인의 이름을 현명한다. 대리인의 이름도 현명해야 된다. 대리인의 이름을 현명할 필요가 없죠. 누구의 대리인이니까?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알겠죠? 자, 대리인의 이름으로 따라서 복임행위는 대리인이 아니다. 알겠죠? 대리인은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자, 법정 대리인 선임한 복대리. 법정 대리. 법정 대리인 선임한 복대리죠.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왜 언제나 임의 대리다? 이건 법정 대리인은 법원이 아니죠. 법원이 아니죠. 친권자죠. 친권자가 선임했으니까 사람이 개인이 선임했죠. 그러니까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그래서 임의 대리는 또 표현 대리할 수 있어.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본인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본인과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고, 대리인의 대리권은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권은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소멸하지 않고, 그 다음에요, 복대리권의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줄과 넘을 수 없죠. 넘으면 뭐가 된다? 무권대리. 넘으면 무권대리. 넘으면 안 돼. 왜냐하면 복대리가 대리보다 더 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요,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누구의 이름을 쓸 필요가 없다? 대리인의 이름을 현명할 필요가 없다. 갑의 복대리인 정의다. 이렇게. 자요,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한다. 그러면 누구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복대리권도 소멸.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와.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줄거 봐. 대리권 소멸. 거기다가 대리인 파산 써봐. 대리인의 파산. 다른 시험에 나온 거예요.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후에 복대리인이 대리인이 됐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으면 대리권 소멸이죠. 그러면 동시에 뭐도 소멸한다? 복대리 소멸하죠. 소멸했는데 복대리가 계약을 했죠. 그 계약은 유권대리다, 무권대리다, 무권대리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여기다 써봐요. 아니, 여기다 써봐. 여기다 써. 옆에다가. 옆에 쓸 수 있어요? 써봐.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후,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후 썼죠? 복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요, 복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복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했어요? 복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권대리가 되고, 무권대리예요. 왜냐하면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대리권 소멸이니까. 무권대리가 되고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다른 자격시험에 나온 지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가 대리권을 언제 소멸한다? 본인의 사망, 본인의 파산, 본인의 성렬 후견 개시 심판이죠. 이때 소멸하죠. 그러면 소멸하면 복대리도 당연히 소멸하는데 그 뒤에 복대리인이 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무권대리예요. 그럼 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을 해야 유효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8번 복대리는 무슨 대리다? 이런요, 봐봐. 이런 복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나요? 복대리가 복대리를 또 선임할 수 있어? 선임 못해요. 그런데 어느 경우 선임할 수 있다?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라고 그랬죠? 임의대리.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다. 언제 선임한다?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 그러니까 복대리는 임의대리인이므로 여기 줄 거 봐. 임의대리인. 여기 본인의 승낙 동그라미,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 동그라미.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이 또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요?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니까? 임의대리니까, 임의대리니까 이런 말이죠.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를 우리는 복대리라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문제요. 밑에 문제 27번. 27번 봤어요? 자, 복대리인 선임한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뭐라고요? 복대리인 선임한 법정 대리인, 그 다음에 줄거 대리권을 소멸했대. 대리권 소멸, 더 이상 필요 없죠. 그럼 뭐도 소멸해? 복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방금 얘기했잖아요. 소멸한다. 2번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되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줄거 복대리인 맨 끝에 적용돼. 아직 시험 우리 안 배웠으니까 적용돼. 3번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 줄거 복대리인을 선임하죠. 부득이하게 선임하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법정 대리인은 부득이하게 선임했죠. 책임을 지안죠.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을 진다고 했잖아요.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 원래 법정 대리는 무과실 책임이죠. 언제나 책임을 지죠. 그런데 부득이하게 하면은 선임 감독 책임이죠. 그래서 책임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경감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4번은요.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받아. 승낙. 여러분,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그럼 어떤 책임을 진다? 임의 대리는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4번 맞죠? 5번. 대리인이 자신이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그 다음에 줄거 복대리 금지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것. 맨 끝에 묵시적 승낙이 있다. 묵시적 승낙 줄거. 그래서 5번 틀렸는데요. 우리 시험에는 이게 17회인가 한번 나온 거예요. 17회 때. 그리고 나서 아직 한 번도 안 나온 지문인데 복대리에서는요 유일한 판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봐봐. 우리가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을 하잖아요. 그런데 선임하려면 원래는 임의 대리니까 본인의 승낙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하나 다 어떻게 승낙을 받냐고 그때. 그럼 여러분 봐. 예를 들어서 뭐 등기부 등본을 뗀다거나, 토지용 뭐 확인료를 뗀다거나, 뭐 이런 대장을 뗀다거나 이런 거 뗄 때는 내가 굳이 떼야 돼요? 남이 떼도 똑같아요? 남이 떼도 똑같아요. 옆 사람 금손이가 나는 똥손이에요? 알죠? 누가 떼도 똑같은 거라고. 내 말 좀 이해됐죠? 그러니까 누가 해도 무방한 거. 그런 것은 복대를 시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굳이 본인한테 하나하나 미주알 고주알 그래서 보고해가지고 승낙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뭐라 그랬냐? 나는 불안하니, 나는 의심이 많고 불안한 사람이니 모든 일은 당신이 꼭 해야 되고 다른 사람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딱 얘기를 못을 박았어. 조그만 일에 대해서도 복대리인을 선임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단 말이죠. 그럴 때는 선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경우는 내가 하든 남이 하든 똑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본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요 왼쪽 봐봐. 왼쪽 페이지 2번에요 이 임의대리권의 복인권의 4번 봐봐. 동그라미 4번 봤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거기 주고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 경우 이 말이잖아요. 그럴 때는 미주알 고주알 다 본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언제요? 복대리 금지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 거기를 가로묶어 본인이 절대로 복대리를 선임하면 안 된다 이 말을 하지 않는 한 내가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복대리인 선임에 대해서 본인이 묵시적 승낙을 해준 것으로 보고 굳이 본인한테 승낙 받을 필요 없이 대리인이 그냥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자, 밑에 28번 보세요. 법정 대리는 자신의 책임으로, 법정 대리인 줄고 자신의 책임 줄고, 자신의 책임은 살짝 틀어놨죠. 여기는 뭐라 나왔죠? 아까는요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똑같죠? 그 책임으로 너가 책임만 진다면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선임할 수 있다. 2번 임의 대리는요 부득이한 사유 줄고요 맨 끝에 선임할 수 있다. 3번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죠. 아까 우리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면 책임을 진다겠어 안 진다겠어? 어떤 책임을 진다? 선임 감독의 책임. 선임 감독의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했네요. 꼭 이런 말이죠. 본인의 승낙을 얻었으니까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려고 하죠. 본인의 승낙을 얻었어도 선임 감독의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된다. 알겠죠? 없다 그럼 틀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는 본인의 승낙 받았으니까 책임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책임을 진다. 5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뭐라고?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했죠? 맨 끝에 그다음에 줄거나 그냥 좀 더 할 거니까. 그래서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써 이퀄 제 129조 표현 대리, 제 129조 표현 대리 이렇게 써놔. 129조 표현 대리 이렇게 여러분 써놨어요? 오케이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